11월 1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2% 상승한 2471.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0% 하락한 686.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가온전선, 에코캡 인베니아, CJ바이오사이언스, 파커스, 비트나인, S바이오메딕스, 아톤, 글로본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의료 AI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의사 대신에 환자를 진단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AI가 머지않아 의사와 변호사를 큰 차이로 따라잡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AI를 위한 일종의 생물학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같은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하여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자료, 그리고 CT 사진 등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테슬라 내부용으로 소량 생산하고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는 사우디 행사에 참가하여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로봇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로봇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로보티즈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손잡고 인간 수준으로 신체 지능을 향상시킨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개발은 산업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하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규정에서는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대량 생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된다면 무인 로봇택시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던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어젯밤 테슬라가 5.6%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우버와 리프트 등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에코캡은 최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의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전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관련 기사가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번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합작법인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윈윈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현대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중에서도 에코캡은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와이어링 하네스란 자동차 곳곳에 있는 배선들을 하나로 묶은 케이블 뭉치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베니아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디스플레이 섹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중국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애플 등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산 패널 탑재를 재검토하고 한국산 패널을 채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 기업과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CJ바이오사이언스의 몸값은 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파커스는 어제 장마감 후
69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양도 목적은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나인은 어제 경영권 변경 계약 공시와 함께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시설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개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장중 147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취득 후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나인의 관계자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소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LS전선을 대상으로 2,04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LSK브랜드 시스템 USA의 주식 2,041억 원 어치를 추가 양수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는데요. 양수 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며 양수 후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그 밖에도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을 위해 7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한양증권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양증권은 S바이오메딕스가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크게 급락한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토는 NH농협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증 사업은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 7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아토는 내년 8월까지 NH농협은행의 시스템 구축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글로본과 스킨앤스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상장인 증권에서 내년에도 해외 시장에서 약진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음식료와 화장품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전망에 글로본을 비롯한 화장품, 음식료 등의 기업들이 어제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대마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대마초의 친화적인 인사들을 주요 요직으로 지명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맥 게이트 전 하원 의원은 마리화나 정책에 가장 친화적인 공화당원 중 한 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마초 관련주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범양건영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대로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김동연과 이낙연, 한동훈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EV 첨단 소재는 어제 장마감 후 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해 우엔컴퍼니의 주식을 136억 원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신사업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엔컴퍼니는 SC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 우엔컴퍼니와 SC엔지니어링 모두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EV 첨단 소재가 이번 경영권 인수에 나선 것은 SC엔지니어링의 자회사이자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셀론텍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셀론텍은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인수를 통해 EV 첨단 소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니텍과 제이스코홀딩스 대창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니텍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이 선고됐다고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위즈윅 스튜디오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 포함한 가운데 위즈윅 스튜디오가 영화 4조 영웅전을 통해 중국 시장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위즈윅 스튜디오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통해 곧바로 중국 컨텐츠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진출 소식에 위즈윅 스튜디오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우정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우정바이오는 최근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0% 증가한 9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은 흥국증권에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국증권은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 목표 주가 16,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040원입니다. 이어서 BHI는 두산에너빌리티와
1220억 원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동반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신증권은 BHI의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내년부터 원자력 부문의 매출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전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LNG 및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종목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승인했다고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전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뉴욕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3.1%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국제 유가의 상승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증권의 신규 리포트가 동반되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1만 2,4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